어머니, 제 아이 이름을 왜 마음대로 바꾸셨어요?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있던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10개월간 정성스럽게 지어온 이름, 민준이라는 이름에 담긴 저희 부부의 간절한 소망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손자를 보자마자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며느리에게 까다롭기로 소문난 분이셨지만 손자 앞에서만큼은 한없이 자상하고 다정한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조짐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이 이름에 대해 계속 다른 의견을 내놓으셨거든요. 민준이라는 이름이 너무 흔하다며 좀 더 특별한 이름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저 할머니의 관심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출산 후 며칠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병원에 오셔서 손자를 돌봐주셨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아이를 데려올 때도 기저귀를 갈아줄 때도 항상 함께 하셨죠. 그런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간호사들과 이야기할 때 제가 못 알아듣는 중국어로 대화하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중국에서 오래 거주하셨던 분이라 중국어가 능숙하셨는데 간호사 중에도 중국 동포가 몇 분 계셨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고향 사람끼리의 반가운 대화려니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태어난 기쁨 속에서 작은 의심들은 모두 묻혀버렸으니까요. 퇴원을 하고 집에 돌아온 후 시어머니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러 가자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가 먼저 나서서 해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며느리는 몸조리나 하라며 서류는 본인이 직접 처리하겠다고 하셨죠. 저는 고마운 마음에 그냥 맡겼습니다. 신생아 돌보느라 정신없는 상황에서 번거로운 서류 업무를 대신해 주신다니 감사할 따름이었거든요. 남편도 어머니가 해주신다면 안심이라며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출생신고 결과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물어보면 아직 처리 중이라고만 하셨고 급할 것 없다며 넘어가셨죠. 한 주, 두 주가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출생신고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일인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자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어머니를 의심하는 것 같아 불편하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온 택배 상자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이 저희 아이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민준이 아니라 승현이라고 적혀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배송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택배가 왔고 이번에도 승현 앞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이상해서 시어머니께 물어보니 손자 이름을 승현으로 정했다고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희가 정한 이름은 민준인데 왜 승현이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민준은 너무 흔한 이름이고 승현이라는 이름이 훨씬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미 출생신고도 승현으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키우며 불러온 이름, 남편과 함께 정성스럽게 지은 이름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시어머니의 독단으로 제 아이의 정체성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아이 부모의 동의도 없이 이름을 바꿀 수 있느냐고, 이건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화를 내셨습니다. 자신은 좋은 뜻으로 한 일인데 며느리가 배은망덕하게 군다고 하셨죠. 남편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지만 남편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신고를 했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며 승연도 좋은 이름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제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애를 낳기만 하면 되고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는 시댁에서 결정할 일이라고요. 특히 장손인 이 아이는 더욱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제 아이에 대한 제 권리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울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낳은 아이인데 제가 지은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도 부모가 아이 이름을 정할 권리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이를 침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요. 단순히 가족 내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법적인 방법도 동원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아이를 데리고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출생신고가 정말로 승연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정정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구청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니 정말로 아이 이름이 승연으로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신고자가 시어머니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조부모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지만 부모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름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계명 절차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신생아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명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가족 간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반대하면 법원 조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앞에 두고 정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이 이름을 원래 계획했던 민준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부모의 정당한 권리이며 시어머니가 임의로 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격렬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들고 있다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아온 경험으로 좋은 이름을 지어준 것인데 어린 며느리가 무엇을 안다고 반대하느냐고 하셨죠. 남편도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이미 신고도 끝났고 주변에도 승연이라고 알려졌는데 지금 와서 바꾸면 혼란만 가중된다고 했습니다. 차라다 승연이라는 이름에 적응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혼자라는 외로움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 아이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였으니까요. 제가 계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시댁 가족들에게 알려지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을 모두 불러 모아 집안 회의를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있다며 집안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호소하셨죠. 친척들은 모두 시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분수를 모르고 있다며 시어머니께서 정해주신 이름에 감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는 이런 일로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것 자체가 며느리의 잘못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시어머니가 제 친정 부모님께까지 연락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딸이 시댁에서 말썽을 피우고 있다며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했다고 비난하셨다고 합니다. 친정 어머니는 당황스러워하시며 저에게 전화를 걸어 시댁분들께 잘 사과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산후우울증으로 정신 상태가 이상해진 것 같다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변에 이야기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집착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하셨죠. 심지어 육아에서도 저를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울면 바로 달려와서 제 품에서 아이를 빼앗아 가셨습니다. 제가 모유 수유를 하려고 해도 분유가 더 좋다며 방해하셨고 아이 돌봄의 모든 결정권을 본인이 가져가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도 중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어머니께 양보하라고 설득했습니다. 이름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어머니가 화나신 것도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집안에서는 문제아 취급을 받고 친정에서도 이해받지 못하고 남편마저 등을 돌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경우 개명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의사에 반해 조부모가 임의로 정한 이름은 정당한 개명 사유가 된다고 했죠. 하지만 가족 간의 갈등이 법정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통해 해결해 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는 즉시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시댁에 알려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법정에 세우려 한다며 분노하셨습니다. 집안의 수치라며 이런 며느리와는 더 이상 한 집에서 살 수 없다고 하셨죠. 남편도 크게 화를 냈습니다. 가족 문제를 법정에까지 가져가다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즉시 신청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 아이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이고 더 나아가 이 집에서 제가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싸움이었으니까요. 가정법원 조정일이 잡혔습니다. 조정실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조부모가 임의로 정한 이름의 문제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셨습니다. 손자를 위해 좋은 이름을 지어준 것인데 며느리가 배은망덕하게 군다고 이런 며느리 때문에 집안이 망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정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정위원이 출생신고서를 자세히 검토하더니 이상한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고 당시 제출된 서류에서 부모의 동의서가 누락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정위원의 지적으로 자세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할 때 제 서명을 위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부모 동의서에 있는 제 서명이 실제 제 필적과 다르다는 것이 필적 감정을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어머니가 이 모든 일을 혼자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중국 동포 간호사와 함께 짜고 벌인 일이었던 겁니다. 그 간호사가 출생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미리 알려줬고 어떻게 하면 부모 몰래 신고할 수 있는지도 조언해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부인하셨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결국 사실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은 손자를 위해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남편도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생신고가 너무 늦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어머니께 물어봤을 때 어머니가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벌어진 일이니 그냥 넘어가자고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저만 모르는 상태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사실상 공모하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혼자서 싸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예 속임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했던 가족들이 저를 이렇게 속이고 있었다니요. 특히 남편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조정위원은 명백한 서류 위조와 부모 권리 침해가 있었다며 즉시 개명 절차를 진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아이 이름은 원래 저희가 정했던 민준으로 정정되었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서류 위조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도 많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었다며 원망하셨고 이후로는 아예 손자를 보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법적 조치까지 취한 것에 대해 남편은 여전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가족관계가 이렇게까지 틀어질 줄 몰랐다며 저를 원망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 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고요. 남편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름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를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서류 위조건이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아이를 조작하려 했던 가정환경보다는 생모와 함께 사는 것이 아이에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민준이는 제 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비록 아버지와 할머니는 없지만 최소한 자신의 진짜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승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아이를 보며 평생 속이 쓰렸을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더 큰 일들을 저 몰래 결정했을지도 모르죠. 이름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안에는 부모의 사랑과 아이의 정체성, 그리고 가족 내에서의 권리와 존중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끔 후회가 됩니다.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했다면 가족이 해체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때의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싸워야 할 때가 있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요. 민준이가 자라서 이 이야기를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엄마가 자신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가족과 싸웠다는 걸 자랑스러워 할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워 할까요? 그건 민준이가 커서 스스로 판단할 일이겠죠.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제 아이는 누군가의 마음대로 정해진 인생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인 인생을 살아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이름이었고 저는 그 이름을 지켜낸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